수학의 정석 13장 연립방정식의 세 번째 단원 공통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공통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두 방정식이 있는데 두 방정식 fx 이퀄 0, gx 이퀄 0의 공통근 이런 얘기는 두 개 모두 x의 값에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 0을 만족하는 그런 근을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밑줄 긋고 갈까요? 방정식 fx 이퀄 0의 해와 gx 이퀄 0의 해 중에서 공통인 값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면 또는 근해 공식으로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면 뭐 둘 다 똑같은 해가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좀 너무 쉽고요. 두 번째는 2번은 뭐냐면 방정식 해를 바로 구할 수 없는 경우는 공통근을 알파로 놓습니다. 공통근이 알파다라고 가정하고 이 근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퀄 0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f알파 이퀄 0, 그 다음에 g알파 이퀄 0을 만족하는 여기서 이제 알파의 값을 좀 구하는 과정인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만약에 인수분해 된다면 공통근을 찾기는 쉽죠. 예를 들어서 보기 1번을 보면 인수분해했더니 x의 값이 1,3이고 두 번째 방정식은 마이너스 3분의 1,1이에요. 그러면 1이 당연히 공통근이죠. 그런데 2번처럼 공통근을 가지도록 밑줄 그어볼까요? 공통근을 가지도록인데 공통근을 가지도록 인수분해를 해서 공통근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수 k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 공통근을 미리 밑줄 그어볼까요? 알파로 놓습니다. 그리고 대입하는 거예요.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알파로 놓고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고차항을 소구하거나 아니면 미지수 k를 소구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도 마이너스 k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k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OK 그리고 마이너스 OK. 만약에 1번과 2번을 더하면 k가 소거되니까 이렇게 소거될 수 있다면 두 식을 2차항을 소거할 필요 없이 그대로 k를 소거하는 게 더 낫죠. 소거해서 알파의 값을 구했더니 알파가 0인 경우와 마이너스 2분의 5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값에다가 알파가 0일 때 대입해서 k 값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필수 예제 7번을 볼게요. 다음 x에 관한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이라고 했습니다. 공통근을 가지도록 실수 pk 값을 정하여라. 이때 공통근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밑줄 긋고 시작하죠. 해를 구할 수 없는 방정식에서는 공통근을 알파로 놓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x값 대신 알파라고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아요. x가 알파로만 바뀌었다 뿐이지 뭐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고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더 쉽죠. 인수분해를 해서 좀 더 쉽게 대입법을 이용해서 알파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반드시 두 근의 공통근을 알파라 하면 이거 써야 됩니다. 알파를 정의하지 않고 바로 알파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최고차항을 소구하거나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상수항을 소구하는데 상수항이 지금 P도 있고 Q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소거가 안 되니까 2차항을 소거합니다. 그래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나머지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했더니 P의 제곱 플러스 2P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는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P의 제곱 플러스 2P가 0인 경우와 그 다음에 알파가 1인 경우 둘로 나눠서 하나 해야 되는데 두 개의 방정식이 만약에 일치가 되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P의 제곱 마이너스 2P, P의 제곱 값에 마이너스 2P를 대입하게 되면 두 방정식이 일치가 됩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알파는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다 1을 대입해서 PQ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데 위에 문제의 조건에서 PQ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조건은 거의 안 써요. 실수 조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힌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성질은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한 게 하나밖에 없었죠. 실수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둘 다 0이다. 고성질을 이용했었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0이 되니까 p-1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0이 돼요. 둘 다 실수죠. 그러니까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p는 1이고 q는 0이다. 라고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13-8번 유제 볼까요? x에 관한 두 방정식이 이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공통근을, 공통근 가지도록 상수 k 값을 정하고 이때 공통근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k가 실수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근을 알파라 두고 x 대신에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볼까요? 13-9번도 보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 이런 거는 밑줄 그어야 되겠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도록 일단은 공통근을 알파로 두는 건 똑같습니다. 상수 p의 값을 정하고 이때 공통근을 구하라 했는데요. 일단은 알파의 값으로 대입하고 이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공통을 갖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일치하는 경우는 빼란 얘기죠. 일치하는 조건은 빼라라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13-8번을 볼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는 반드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면하고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에 관한 방정식을 만든다면 지금 이제 K를 소거하기가 쉽네요. 그죠? 1번에서 2번을 빼면 K가 소거되니까 그냥 빼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왔고 인수분해 되니까 알파는 1.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도 두 2차 방정식의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알파라 하면 이건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와 K 그냥 더하면 K가 소거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알파로 묶어주고 인수분해하니까 알파의 값은 0, 마이너스 3, 2 그래서 0인 경우, 마이너스 3인 경우, 0인 경우, 2인 경우로 나눠서 K 값을 각각 구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에 13-9번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알파라 하면이고 대입하는 건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는 P 상수항이 그냥 소거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1차항도 그냥 소거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소거하기 위해서 알파의 제곱을 소거하기 위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럼 1차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공통으로 P가 있으니까 P를 묶어주니까 P가 0이거나 아니면 알파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P에다 0을 대입하니까 두 방정식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공통을 가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P의 값을 구하고 공통근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예제 13-8번을 볼까요?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2차 방정식 공통을 알파를 가진다. 이렇게 알파를 정의해주면 따로 풀이 과정에서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줄 그어볼까요? 알파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실수를 가질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알파가 허수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각각을 나누어서 풀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대입해서 풀어주니까 미지수 소거는 뭐 식의 특징을 잘 살펴라는데 당연하죠. 미지수를 무작정 최고차항을 없애거나 상수항을 없앤다고 그래서 식이 인수분해되는 건 아니니까요.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 밑줄 그어볼까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P알파 플러스 Q는 0 그리고 P알파의 제곱 플러스 Q알파 플러스 이퀄 0인데 여기서 뭘 보냐면 요거예요. P알파 플러스 Q 하고 그 다음에 P알파의 제곱 플러스 Q알파를 보는 겁니다. 여기다 알파를 곱하게 되면 두 식이 같게 되죠. 그죠? 그러면 1번 식에다 알파를 곱한 다음에 두 식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좀 더 간단히 된다. 이런 걸 이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식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겁니다. 1번 식에 알파를 곱해서 빼주니까 대입하고 빼주니까 이렇게 알파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인수분해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수인 경우와 허수인 경우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가 실수인 경우는 당연히 알파는 1이죠. 대입하면 되겠고 알파가 허수인 경우는 1은 될 수 없으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퀄 0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방정식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 1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0인데 차수를 무조건 낮추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파 1 제곱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알파는 허수, 즉 복소수이기 때문에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내면 지금 P-1도 실수고 Q-도 실수인데 알파는 복소수잖아요. 그럼 복소수 성질에 의해서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P도 0이고 P1이고 Q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10번을 볼까요? x가 하나 두 2차 반절식이 공통근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통근 알파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파를 정의한 다음에 그리고 똑같네요. 공통근이 실수일 때 그 다음에 공통근이 허수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수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들이 다 실수라는 조건 이거 빠뜨리면 안 되겠죠? 앞에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을 볼게요. 일단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알파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정의를 하고 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를 곱해서 빼주니까 알파에 관한 4차 반원식이 나오는데요. 인수분해 되죠. 근데 3차 반원식이고 A가 남아있네요. 근데 문제는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2차 반원식이라고 그랬는데 A가 0이 되면 2차 반원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A가 1이거나 알파가 1이거나 알파가 2차 반원식이 되는 경우인데 요거는 실수 있는 경우, 그다음 요거는 허수인 경우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수인 경우는 알파가 1인 경우고요.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반면에 허수인 경우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0이니까 차수를 낮춰라 했죠.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허수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B-A 알파, C-A 0인데 B도 B-A도 0이고 C-A도 0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A = B = C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공통근은 여기까지고요. 요 다음 이어서 부정방정식 해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